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은 외국인의 변심,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그리고 선물 시장까지 대량의 매도가 나오고 원달러 환율도 12원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대외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원인은 미국의 그 물가지수 PPI가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온 것이 큰 영향이었고요. 그러면 금리 인하 시즌이 좀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한꺼번에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이런 내용을 조금씩 차근차근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향후 전망하고 그리고 유망 섹터하고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CPI도 조금 높게 나왔지만 PPI 공급자 물가 지수인데 역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0.3이었는데 0.6이 나왔어요. 그래서 달러가 상당히 강해지고 환율이 12원 90전이죠. 12원 90전이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6월달 금리 가능성이 패드워치에 보면은 54.5% 전장 대비 약 6% 정도 떨어졌고 반대로 7월 정도에 7월에 인하될 가능성이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간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즌이 조금 뒤로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이 전반적인 외국인 매도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크게 올랐어요. 일단 미국의 금리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좀 어수선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20일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99%입니다. 그 이후에 파월이나 그 FOMC 의원들이 어떤 이제 얘기를 할 거냐, 어떤 점도표가 나올 거냐, 이거에 따라서 또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다음 주가 또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6월 달엔 아직까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7월 달, 7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런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FOMC 시장에 큰 변동성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오늘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은 거래소 시장에 약 1조 정도 매도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는 적었는데 선물 시장에서도 약 1조 원의 매도가 나왔을 적인 큰 사이클에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 이제 다음 주를 좀 겨냥해서 미리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고요. 동시효과 때도 보니까 외국계에서 많이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별다른 일 없으면 다시 매수할 건데 일단 외국인들은 리스크 관리가 철저합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일단 매도하고 선물 매도 해놓고 그 다음에 진정되면 재매수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이 좀 불안한 것 같아서 미리 매도를 쳐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나왔죠. 테슬라, 목표 주가를 120달러로 하향한다. 매도 레포트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제 4.1% 정도 더 하락했는데 최근 추세를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지금 BYD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목표 여기 차량 가격을 계속 새 차라 인하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럽, 뭐 미국, 중국, 자동차가 잘 안 팔려요 지금 전기차가.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 섹터들이 조금 조정을 좀 더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차트인데요. 120일 넘어서 좀 슈팅이 좀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 넘길만 하면 밀려요, 그죠? 넘길만 하면 밀리고 여기도 넘길만 하면 밀려가지고 좀
탄력이 좀 없습니다. 여기를 조금 뚫고 나가는 모습이 나와야 조금 탄력을 받을 건데 아직까지 대회 여건이 녹록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리튬 가격은 거의 이제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어가지고 크게 하락하는 모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대회 환경들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금의 쏠림 현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달인가요? 7월에 전환사채를 발행했죠. 이게 원래 27만 5천 원이에요. 27만 원, 7만 5천 원인데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요게 24만 5천 원인지 7천 원인지 모르겠네. 요즘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전환 가격이. 요게 언제부터 전환이 되냐면 올해 7월부터 전환이 돼요. 그래서 7월 달에 외국 기관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취할 거냐. 요게 앞으로 향방의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7월 달에 전환할 거냐 아니면 좀 전환하지 않고 좀 지나갈 거냐. 이런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달에 조금 전환사채 물량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한번 보면 기관의 생각을 알 수 있겠죠. 아무튼 7월 달 이벤트가 또 있고 또 6월 말에 공매도가 또 이제 재개되니까 한번 2차 전지로 쏠릴지 아니면 많이 올라간 반도체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래저래 수급적으로 좀 역값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최소한 어느 정도 땡겨놓고 그런 기간을 만나면 조금 충격이 완화될 텐데 지금 아직 힘이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 재개라든가 전환사채 일단 전환 시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래저래 수급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차트를 말씀드리면 엔비디아도 어제 3% 정도 하락을 했죠. 엔비디아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 지금 뭐 3% 하락한다고 해서 뭐 티도 안 납니다. 이거 그죠? 뭐 아름다운 조정 정도지 이게 뭐 테슬라처럼 이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시장의 주도는 엔비디아다 수가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든 반도체의 영향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하나만 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21선 맞고 좀 추세적으로 아직 꺾였다라든가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월요일부터 3일 동안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가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 차세대 AI 칩을 선보이겠다라는 공식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벤스당 CEO가 나와서 변화의 순간을 놓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목을 끌 수 있을지 다음 주 일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엔비디아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AI 로봇이에요. AI 로봇 이름은 피규어 01입니다. 피규어 첫 번째 만들었기 때문에 피규어 01인데 요게 왜 미친 짓이냐 전 세계가 왜 충격을 먹었는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오픈 AI에 AI가 탑재돼서 새로 만든 슈퍼노이드 인간을 본따서 만든 로봇입니다. 이름은 피규어 01인데요. 요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놀라냐면 여기 영상으로도 나와 있는데 이 피규어 01한테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화를 하면 얘가 대답을 해줍니다. AI니까 아무래도 대답을 해주고 사람이 배가 고프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과를 잡아가지고 사람한테 손으로 주는 이런 모습이 영상으로 나와요. 기존에 뭐 다른 플라스틱 컵이라든가 이런 게 잡는 게 아니고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사과를 인지해가지고 이 사과를 사람한테 주는 영상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다라는 거죠. 영화 터미네이터가 현실에 가까워질 날이 머지않았다. 휴머노이드. 요게 이제 앞으로의 어떤 세상의 변화를 기존의 그 AI는 우리랑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었거든요. 물어보고 대답해주고 이런 정도였는데 여기에다가 로봇을 넣어버리니까 터미네이터가 되더라. 이거에 세상이 충격을 받고 앞으로의 인공지능 점점 더 발달될 거고요. 이게 로봇도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무시무시한 세계가 열린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피규어 AI는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인텔 투자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로 약 8,900억 정도의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그 미국이나 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되게 선별적으로 먼저 투자를 해서 선점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삼성이나 뭐 현대차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못해요. 같이 투자를 하는 이제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자기들끼리 해먹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카르텔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도 좀 투자해가지고 이런 데서 성과를 내는 이런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게 세상에서 좀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등한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돼요. 주식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앞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겠구나. 거기에 또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추론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움직이는지를 보고 그런 것들을 좀 따라서 매매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롯데그룹도 생성형 AI 메타버스 이걸 28일 롯데지주 주총에서 공개하겠다. 작년에 한번 공개했는데 올해도 공개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 신유얼 전문데 그 신동빈 회장님이 장남이죠. 장남. 그리고 상당히 지금 이 인공지능하고 메타버스 쪽을 본인이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는 이쪽으로 해야 된다. 신사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의지가 롯데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좀 밀어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칼리버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초실감형 메타버스 플랫폼 요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신사업인데 롯데가 제가 말씀드렸지 모르겠지만 항상 딱 늦게 해요. 이마트 옆에다가 잘 되는 거 확인하고 롯데마트 차리고 항상 오리온 초코파이 잘 되면 롯데 초코파이 만들고 항상 이렇게 사업을 해왔거든요. 이게 이제 일본의 전략인데 아무튼 남들 잘 되는 거 확인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더 크게 하자. 이게 일본의 전략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좀 성장을 좀 미리 앞서 나가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 때 와가지고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미래 산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 바로 롯데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이 AI라든가 메타버스 플랫폼 요거를 주도해 나가고 있고요. 그밖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이 사명도 아마 바꿀 거예요. 이름도 바꾸면서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유열 전무가 좀 지원해서 밀어주는 회사다. 제가 롯데정보통신을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뭐 시세가 나쁘지 않았죠? 어려운 시장인데 뭐 많이는 아니고 한 3% 정도 올라가 있는데 아무튼 이 앞에 벌써 기대감으로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조정을 좀 받길 좀 기다렸거든요. 조정을 좀 받고 다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 뭐 슈팅이 나올지 아니면 조금 정기적으로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롯데그룹에서 새로운 신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겠죠? HLB 차트인데요. HLB 차트 이게 좀 되게 지저분해 보이지만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면 이런 모습이죠. 얘도 보시면 한 주간 흔드는 것 같지만 주봉으로 보면은 플러스로 돼요. 이렇게 양봉이 나오죠. 한 주, 2주, 4주간 연속 양봉이 나옵니다. 여기도 한 주 조정받고 3주간 연속 양봉이 나오고 누군가가 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주봉이라는 게 양봉이 나왔다는 게 뭡니까? 처음에는 약하지만 끝으로 가면 갈수록 올라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장중에 흔들지만 결국에는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뭐냐? 누군가는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 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건 누가 사느냐? 그래서 개인이 살 것 같지만 개인들은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계속 매도하면 올라갈 때마다 샀다 팔았다 하지만 결국에는 매도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사느냐? 외국인이 삽니다. 외국인. 외국이 빨간 게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흔들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요거는 주식을 좋아서 사는 것보다는 약간 쇼커버일 가능성이 높죠. 커버. 숏을 이제 커버하는 건데 쇼커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도 이렇게 연두색선이 올라가고 있죠. 연기금은 실제로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쇼커버가 지금 상승의 주역이고 개인은 올라갈 때마다 최소 물량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성주주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기존에 갖고 있던 개인들은 거의 다
주식을 매도하고 있고 미국에는 외국인이 주도해서 올리고 있고 여기에 연기금이 동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식이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인은 매수할 것 같지만 매도하고요. 연기금과 외국인들은 더 매수하는 수급이 나와야 주식이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인제 원래는 어제 28일 날 3월 28일이죠. 3월 28일로 되어 있었는데 요게 잘못 오기로 돼 갖고 3월 29일 날 공개하겠다고 정정을 공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3월 29일 날 마지막 파이널 리뷰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마지막 날. 그래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또 5월 달에 또 기대하고 있는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어떻게 될지 아니면 올랐다가 뭐 다시 윗골다가 떨어질지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분위기는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제 생각에는 슈팅이 나오면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졌다가 좀 쉬었다가 또 이제 9월 달부터 또 실제 매출이 잡히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요 기간이 좀 있을 겁니다. 오버슈팅 나오고 좀 밀렸다가 다시 한번 매수 기회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때 오버슈팅이 나올 때는 여러분도 분할 매도를 해 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조정을 좀 거친 다음에 이 매수 타임을 잡으면 또 안정적인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HLB 매매를 못 하셨다는 분들은 오버슈팅 나오고 조정 받을 때 여기서 분할 매수하시면 다시 매출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계속해서 국민연금. 예. 어제 제가 148조 요거 말씀드렸죠. 국내에 투자하는 규모가 148조. 이 중에 위탁이 74조 원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써집시 코드가 나왔는데 일단 기관 투자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얘기는 뭐냐? 예, 어제 말씀드렸죠. 예, 뭔가 기업의 그 가치를 올리려고 노력하는 기업에 좀 매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이 주총이나 이런 데 개입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국민연금이 약 148조 정도 되는데 밸류업 프로그램이 확실히 힘을 실리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변하고 있다. 4분기에 ETF를 만들 거예요. 여러 가지 지표를 넣어서 여기에 합당한 종목을 묶어가지고 ETF를 만든다라는 얘기고 이 ETF에 연기금이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된 기업들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새로 생기는 ETF 요거에 관련된 종목들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셔가지고 편입을 하셔야 돼요. 예상 종목들도 꽤 있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4분기에 나오니까 장기적으로 이런 주식들이 연기금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4분기니까 제가 좀 많이 입수해가지고 3분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야, 이 종목이 좀 들어온다. 리스크업이 됐다. 이런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편입을 많이 해놓으시면 큰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에 한 번 더 했죠. 예, 배당 소득세 내린대요. 금융위에서 밸류업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건데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김소영 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블룸버그가 인터뷰에서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완화하겠다 이런 걸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고 우리나라의 그 배당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정부 고위급 인사가 처음으로 이번에 완화 방침을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당 소득세 배당을 잘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2천만 원이 넘어간다. 이자와 그 배당 소득을 합쳐가지고 금융소득이라고 하거든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에서 누진세로 해서 약 40%의 세금을 떼가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 한단 말이에요. 이 배당 소득은 따로 분리를 해요. 기존에 있는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요것만 따로 분리한다는 겁니다. 분리해가지고 15%만 과세하는데 우리는 2천만 원만 넘어가면 누진세로 적용해갖고 40%를 매긴단 말입니다. 요거를 인하하겠다라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국내에 거액 자산가들도 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 인센티브라고 할 수도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점점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많이 주는 기업, 그러니까 배당 많이 줘라고 계속해서 연기금이나 자산운용 사들한테 얘기할 거고, 그리고 실제로 배당을 받아도 세금이 적기 때문에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거니까 상당히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결국에 뭐냐? 장기 투자를 유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장기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나게끔 하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이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는데, 일단 여러 가지 시스템을 고려해 가지고 6월 말쯤에는 이제 금지령이 해제될 가능성이 이제 있는데, 여부를 일단 결정할 거라고 하는 거 보면 6월 말에는 해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뒷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매도 때문에 MSCI 선진국 지수 여기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려면 공매도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6월 말에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가 금지가 해제될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적응이 되면은 또 괜찮아지는데, 아무튼 그때까지는 조금 좀 흔들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소통방에서는 하나엔진을 그때 여기 120일 넘을 때 사가지고 오늘 좀 올라올 때 매도를 했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매도를 했습니다. 뭐 수급적으로는 아직 나쁘지 않아요. 오늘도 기관들이 연기금이 계속 들어와서 나쁘지 않은데, 워낙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일단 챙기고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시장을 보면서 좀 매매를 할 건데, 이게 이제 시장이 좋으면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수익 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요즘 장이 그래요. 내일 또 어떤 게 올라가고 또 어떤 게 빠지고 요게 바뀌거든요. 언제는 2차 전지 갔다가 반도체 갔다가 또 로봇 갔다가 조선주 갔다가 뭐 난리예요, 이렇게. 그죠? 예. 이런 시장이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기관들이 동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연기금에서 매수세를 거래소 시장에서는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앞으로 좀 더 외국인들 물량을 좀 잡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댓글에 이분이 이거 121선 매매해가지고 거의 상한가를 먹었다. 삼부토건 매매해서 거의 11%를 먹었다라고 이제 올려주셨는데, 아주 이거 된 거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 이 LS 네트워크스를 살려고 했어요. 예, 이거 살려고 했는데 너무 급등이 나와가지고 매매를 못했는데, 그 전에 미리 매수를 하셨나 봐요. 이거거든요. 이거 LS 네트워크스가 이거거든요. 이게 120일 딱 넘어갈 때 요걸 제가 째려보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이게 유통 물량이 반지 많지 않네. 그래서 좀 째려보고 있다가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넣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순식간에 올라 버렸어요, 이게. 근데 요거를 매매하셨다라는 얘기는, 제가 알려드린 121선 매매법을 실제로 접목하고 계셨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댓글 보고. 삼부 토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기 120일 넘어갈 때 매매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요거 뭐 소액으로라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요게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자신감이 붙어요. 그러면서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따라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드리고 이제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였는데, 120일 넘어가면, 여기 선 넘어가면 매수하고, 여기 떨어지면 그냥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해요, 되게.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안 해보시면, 제가 아무리 얘기를 드려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매매를 이렇게 해보셨다라고 하니까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우등생이에요. 참 잘했습니다. 진정한 애널리스트. 아유, 감사합니다. 5,000명 돌파 축하한다고, 계속 5,000명 돌파 축하한다고 말씀을 주셨네요. 항상 책임의식에 철저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맞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소통방에 오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듣고 드리고, 이제 시장에 맞게끔 제가 비중도 조절하고 해드리고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위메이드는 정리했는데, 위메이드는 정리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그 장영국 사장이 인터하면서 좀 빠졌는데, 사는 나쁘지 않은데
일단 이 돌발 악재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진양권을 믿지 못해서. 이런 분들 많아요. 옛날에도 사기꾼 소리 많이 들어갔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뭐 해 보면 알겠죠. 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데 아까 그분처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액이라도 120일 돌파 종목들을 한번 매매해서 수익이 나면 아주 재밌습니다. 소통방에 참여하려고 수차례 신청인데 신청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신청이라고 보내주세요.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거 제가 이거 체크해 가지고 관리자한테 얘기했어요. 관리자가 아마 문자 드렸을 변명 추판 양심적인 트레이더. 양심적이라기보다는 저는 그 현실적이라고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뭐 껄껄로 하지 않아요. 껄껄 필요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살걸, 팔걸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 주식은 현실입니다. 실제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양심적인 거기보다는 저는 현실적인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때도 항상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죠? 매매에서 수익을 낼 때도 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점에 맞춰서 말씀드리겠다라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요. 신한증권. 이번에 공청회에서 제가 봤는데 맞아요. 신한증권이 좀 이상해요. 저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증권사 출신인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알뜰폰을 개통하는 것도 웃긴 거고, 그렇잖아요. 알뜰폰을 운전면허증을 주워 가지고 알뜰폰을 개설했다. 이걸로 또 주식을 또 개설해 갖고 또 이걸로 주문을 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다 말이 안 돼요. 알뜰폰 자체도 못 만들고 또 요거를 또 공인인증 만들어 가지고 또 휴대폰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죠?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걸로 또 주문까지 나갔다. 이게 사실 저는 그 얘기 듣고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다 말이 안 돼요. 이게 아마 이제 증권 계좌를 만들으셨다라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죠? 그럼 주민등록증 하나 잃어버리면은 뭐 돈 다 털리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주식을 매도해서 은행으로 옮겨도 본인 명의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딴 사람 명의로 받으려면 그것도 OPT 카드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본인 명의로 증권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중국에서 뭘 했다, 홍콩에서 뭘 했다고 하는데 요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돼. 하나도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제가 동감합니다. 압수수색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신한 애들 정말 얄미워 죽겠어요. 아시다시피 외국계 샹꾸들이 다 신한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시장. 마지막으로 그 텔레그램 방 입장하는 방법. 자꾸 문의를 주시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기 연락처 보이시잖아요. 010-2657-8694라고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회신이 갈 겁니다. 문자로 어떻게 하시라고 문자 가니까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소통방은 텔레그램 방 멤버십으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금리 인하 시즌이 뭐 6월이든 7월이든 어차피 하반기에는 금리가 인하됩니다. 일단 그리고 정부의 별력 가치주 정책 여기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인 정책이에요. 이때 상당히 많은 개별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이때 이런 거를 제가 다 짚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피하실 분 연락 주시고요.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사칭을 한다고 지금도 연락이 옵니다. 필승 투자 소통방 멤버십인데 사칭을 통해서 뭐 무료방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자 무료는 여러분 왜 무료겠어요?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뭘 어떻게든 뭘 해보려고 여러분들을 무료방으로 오는 건데 이런 무료라고 하는 방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무료 불필승인데 무료방이다. 이거는 다 사칭 사기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단위로도 받고 있지 않고 금액도 제가 다 일부러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9만, 3개월에 21만, 한 달에 7만 원꼴 할인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해지하면 6개월 동안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칭 사기 세력들이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이 가입 방지를 용으로 하고 있고 아무튼 사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어느 분들은 이제 문자로 장문의 문자를 주시는데 뭐 1,000만 원부터
10만 원, 많게는 뭐 3천만 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절대 이런 거를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절대 이런 거에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액으로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참여를 원하시면 여기 1657-8694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내 문자가 회신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더 이상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재미있게 수익 내면서 가슴이 콩당콩당 뛰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경험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댓글을 그렇게 달아주고 계세요. 다음 주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와 관련된 호재도 있고 또 FOMC 회의도 좀 있어가지고 이래저래 조금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좀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요. 주말에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가족분들과 등교로 나가셔서 좋은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